반도체 산업도 우리가 크다 보니까 우려가 큰데요. 이 반도체 트럼프가 돼야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웃는다 이런 분석도 보이던데 실제 그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슷한 맥락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에도 약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되면 크게 봤을 때 미국의 네. 대중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우리로 따지면은 대표적인 대중 견제 수혜 업종이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로서는 사실 나쁠 게 없거든요. 이제 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고 또 그 기회를 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산업연구원에서 또 그런 보고서도 냈는데 이제 해리스가 집권하면 트럼프에 비해서 중국 기술 견제가 약해지고 결국 한국 시장 점유율에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분리해 버리는 디커플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좀 이렇게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산업연구원도 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수조 원이라던데 이거 없으면 사실 타격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태현 회장도 뭐 보조금 안 주면 우리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액수를 따져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에만 440억 달러, 우리 돈 61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바이든 때는 한 9조 원 가량의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음,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20억 달러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삼성이랑 SK 타격 입고 또 국내 경제 낙수 효과 사라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개미들 울고 음. 우리도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트럼프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바이든 때처럼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당연히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마냥 그러면은 긍정적이냐 그거를 좀 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해리스가 되더라도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음,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음, 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한테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부자 증세를 음, 한다면서. 이래저래 기업들한테는 재앙이 되는 음, 거고 보조금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짚고 싶고, 네.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이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한다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맞아.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5%였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21%로 낮췄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한번 낮추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음, 막상 그 아까 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서는 트럼프가 집권한 게 더 낫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가 되면 결국은 중국 굴지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해리스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음,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심하게 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해리스는 첨단 영역에만 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식 재산도 뭐 여러 가지 뭐 다 때린다는 인력 거니까. 뭐 이런 데도 다 같은 범위로 엄청 넓히겠다.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중국 기업들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 우리를 엄청 많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기술 추격 자체도 조금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막상 이런 음,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사실 뭐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건 그리 크지 않다. 별로 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 낸 내용에 조금 음. 포함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후보 누가 돼도 결국은 이게 음,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질서 자체를 음, 재편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미국 음. 우선주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있긴 합니다. 예. 음. 해리소야 뭐 좀 덧붙일 거 있어요? 뭐
트럼프 2기 때는 뭐 1기 때는 뭐 세계 뭐 관여주의자들이 좀 있었다면 2기 때는 거의 뭐 트럼프주의자를 칭송하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미국 자국 보호를 위해서 똘똘 뭉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해리스가 뭐 좀 더 약하고 여기가 좀 더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이냐 차악이냐 요 문제일 것 같다라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면은 반사이익만 그러면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해리스도 트럼프도 미국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가장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오면은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 유불리를 따지곤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미국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서 거기서 해소를 하기로 하고 못다한 얘기가 좀 더 있을까요, 두 분? 선배 오늘 옷 색깔이 보라색인 게 마음속으로 혹시 누구를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낸 게 아닌 게 의심스럽네요. 파랑과 여기 파랑과 파란 보라, 감사합니다. 파랑과 빨강을 합친 색깔이잖아요. 보면. 여기 깃은 또 깃은 또 약간 붉은색인 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조화로운 중간 옷으로, 색깔입니다. 조화로운 중간 옷. 색깔. 네, 저희 계속 이거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게 날이 추워져서 좀 네. 두꺼운 옷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소연 기자, 이지혜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